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과학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모든 단서는 바로 여기, 이 슬라이드들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에너지가 정말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추리는 첫 번째 단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발견된 아주 이상한 입자들이 기존 생물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1930년대입니다. 한 과학자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글쎄요, 생명이 없는 물질이 썩으면서 거기서 막 빛이 나고 심장처럼 뛰는 새로운 입자가 태어나는 걸 본 거예요. 이걸 비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새로운 생명체냐? 아니면 에이,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던 박테리아가 오염된 거 아니야? 학계에서는 당연히 후자라고 봤죠. 라이히는 이걸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라이히가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바로 이 비교를 통해서입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아는 그냥 평범한 박테리아예요. 그냥 동그랗거나 길쭉한 모양이죠. 그런데 오른쪽 라이히가 발견한 비온은 이건 차원이 달라요. 복잡한 주머니 모양인데다 막 스스로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하고 결정적으로 강렬한 푸른 빛까지 뿜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오염이겠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라이히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오염이 아니다. 이건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도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증거다.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과학계에서는 생명은 오직 생명에게서만 나온다. 이게 거의 철칙이었거든요. 그걸 정면으로 뒤집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우연한 사고 하나가 이 미스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가끔은 이런 작은 실수가 역사를 바꾸기도 하죠. 원래는 흙을 태워서 실험해야 했는데 조수가 실수로 바닷모래를 써버린 거예요. 만약 그때 계획대로 흙을 썼다면 아마 오늘 이 이야기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결과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바닷모래로 만든 배양액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암세포까지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라이는 여기에 사파라는 이름을 붙였고 여기서부터 미스터리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근데 이 사파 배양액에서 나오는 건 그냥 물질이 아니었어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 같은 거였는데 그 효과가 정말 기이했습니다. 이걸 쳐다본 연구원들은 막 눈에 심한 염증이 생기고 X선보다도 피부가 더 빨리 타버리고 심지어는 근처에 있던 쇠가위가 자석으로 변해버리기까지 했어요. 방 안에 있던 필름은 전부 다 빛에 노출된 것처럼 하얗게 변했고요. 이쯤 되니까 확실해졌죠. 이건 우리가 아는 X선이나 감마선 같은 그런 방사선이 아니다. 대체 정체가 뭘까?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에 방문한 사람이 무심코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와, 이거 꼭 태양을 오랫동안 쳐다본 것 같은데요. 바로 이 한마디. 이게 모든 걸 바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태양. 이 단어가 라이히의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스파크를 일으킨 겁니다. 잠깐만, 바다 모래? 모래는 수억 년 동안 뭘 받았지? 태양 에너지를 계속 받아왔잖아. 혹시 모래를 태우면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태양 에너지가 풀려나온 게 아닐까 하는 정말 기가 막힌 가설을 세우게 된 거죠. 자, 가설을 세웠으면 증명을 해야겠죠? 라이히는 아주 체계적인 실험을 설계합니다. 전전기를 감지하는 전기 검사기라는 장치를 썼어요. 자, 1단계. 사파 배양액 옆에 고무장갑을 뒀더니 역시나 장갑이 에너지를 띄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죠. 근데 2단계가 정말 놀라워요. 그냥 공기 중에 놔둔 새 장갑도 약하지만 분명히 에너지를 띠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에너지가 공기 중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단계, 장갑을 햇볕에 내놨더니 와,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4단계,
이번엔 장갑을 사람 배 위에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강하게 에너지를 띠는 겁니다. 이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고 공기 중에 있고 심지어 우리 몸 안에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비온에서 나온 에너지, 사파 배양액에서 나온 에너지, 태양과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해서 라이히는 드디어 이 위대한 발견에 이름을 붙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오르곤 에너지입니다. 라이히는 이 에너지를 질량은 없지만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의 근본적인 창조력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그 근원은 크게 세 가지. 첫째, 물질이 썩을 때 나오는 에너지, 비온. 둘째, 태양에서 직접 오는 에너지. 그리고 셋째, 모든 생명체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 이 모든 현상 뒤에는 단 하나의 근원, 오르곤 에너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름의 유래도 참 흥미로운데요. 왜 오르곤일까? 그는 이 에너지가 유기체, 오르게니즘과 생명의 절정 과정인 올게즘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넘어선 생명의 핵심 그 자체라고 본 거죠. 자, 이제 이 탐정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마지막 발견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라이히는 이 오르곤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냈어요. 이름하여 오르곤 축적기. 원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발합니다. 바깥쪽에는 나무나 솜 같은 유기물로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안쪽에는 금속판을 대서 그 에너지가 밖으로 못 나가게 반사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대기 중에 떠다니는 에너지를 상자 안에 가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상자를 텅 비워두고 안을 들여다보면 과연 뭐가 보일까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여야죠. 그냥 깜깜한 어둠만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라이히는 그 안에서 똑같은 걸 봤어요. 바로 그 희미하게 일렁이는 푸른 빛을 말이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에너지의 근원인 배양액도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마지막 단서는 어느 날 밤 메인의 밤하늘 아래서 찾아왔습니다. 라이히가 그저 텅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거기서 그걸 본 겁니다. 실험실 상자 안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푸르게 일렁이는 거대한 에너지의 장을 말이죠. 우주 전체가 바로 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모든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텅 빈 상자 안의 에너지는 상자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그것은 대기 그 자체, 우주 그 자체에서 온 것이었다. 이게 바로 수년간 이어진 이 과학적 탐정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가 쫓던 에너지는 실험실 안의 작은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이 공간,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었던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정말 만약에 이 우주적 생명 에너지가 진짜로 존재한다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 물리학, 그리고 우주에 대한 모든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